그러면 데이트 폭력이 벌어지는 현장을 보면서도 재선 의원씩이나 되는 사람이 몰래 빠져나왔다? 국민이 폭행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렇죠. 빠져나왔다. 심지어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어제 오후에 장경태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할까 좀 궁금했는데 추행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영상 먼저 짧게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입니다. 네, 영상 보셨습니다. 데이트 폭력, 무고죄 이런 건데 몇몇 언론도 언중위에 걸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저런 식의 대응 우리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말에 더듬네요. 네, 전국 끝에 악수를 둔 거죠. 그러니까. 전 이게 민주당의 이런 식의 대응이 예. 이제는 약간 그 습관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체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90석 법력권 190석을 갖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예. 그 이후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광경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대장동 항소 포기가 검찰 항명 프레임으로 전환이 되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을 하고 네, 예. 이런 뭔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프레임들을 민주당이 많이 가져왔어요. 네. 지금도 국정조사도 대장동 관련한 게 아니고 검사들의 이런 수사를 잘못한 이런 것들을 국정조사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건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갖고 오면 프레임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 등에 업고 이 난국을 자기가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전 굉장히 그러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이 성추행 관련해서는 이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고 주변에 관련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또 영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경태 의원이 항변을 해도 본인이 원하는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이따 다 말씀을 또 하겠지만 기자회견문을 봐도 엉성합니다. 뭔가 이게 딱딱 맞아떨어져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경찰 조사에 가면은 저는 장경태 의원의 주장이 오히려 박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그 기자회견 좀 봤는데 뭐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약간 앞뒤가 좀 따로 좀 안 맞는다. 우리 이제 주술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다가는 아주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집에 못 가죠. 집에 못 갑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고 폭행,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이 본질이다라고 지금 장경태 의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고 폭행,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일단 발언이 하도 쟁점이 많았고 제가 분절을 하나하나 분절을 좀 해가지고 다뤄볼게요. 보좌관님, 일단 피해자가 1년 뒤에 고소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여 유튜브 인터뷰에서 자신이 피해자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느 비서관이 재선 의원 몸에 손을 대냐 이런 말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장경태 의원 어제 그 기자회견을 저도 다 봤거든요. 보고 나서 이제 주요 사이트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030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된 커뮤니티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커뮤니티 여론을 아침까지 다 확인을 하면서 왔는데 장경태 의원도 아마 확인을 하고 있겠죠. 지금 저와 비슷하게 아마 지금 이거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과장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00개의 게시글이 있다면 99개가 지금 장경태 뭐 하는 짓이냐라는 식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시도했던 것은 굉장히 통상적인 프레임 전환 아닙니까? 나는 이런 지금 당신들이 주장하는 이런 성추행 이런 거 한 적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은 남자친구에 의한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 걸리는 게 그러면 본인은 그 자리에서 데이트 폭력을 지켜봤다라는 건데 그럼 그때 재선 의원씩이나 되면서 막지 않고 뭐 했냐?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트 폭력이 벌어지는 현장을 보면서도 재선 의원씩이나 되는 사람이 몰래 빠져나왔다? 국민이 폭행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렇죠. 빠져나왔다? 심지어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지인이라면서요. 근데 지인이 지금 폭행당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본인만 빠져나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기도 하고 방금 이민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방식은 본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너가 잘못된 거야. 네. 나는 잘못이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이재명은 떳떳하고 검찰이 문제고 다 정청래도 문제가 없고 다 뭐 저기 누굽니까 김현지도 문제가 없고 다 문제를 제기하는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도 지금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여성의 남자친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을 떠넘길 거면 좀 잘해야 되는데 네. 이미 정황 증거라든가 영상 증거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이른바 자기 뒤에서 장경태를 좋아해주는 개딸들한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공격하고 있으니 제발 저 사람들을 좀 공격해 주세요라고 지금 신상 까발리기 하고 이렇게 비서관이라고 까발렸죠. 그 남자친구가 어디서 일하는 누구인지도 까발렸죠. 지금 완전히 특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남자친구의 신상, 그 다음에 그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상, 그리고 그 피해자 남자친구의 무단 결근 등등 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까지 지금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개딸들한테 보내는 신호죠.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 당신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화력으로 저들을 좀 어떻게 혼내줘라. 그러는 사이에 프레임이 전환되면 난 좀 슬그머니 빠져나가 보겠다. 뭐 이런 술수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거 안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참 이 민주당이 보통 이 피해 여성이 1년 뒤에 고소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년 동안 진짜 힘들었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근데 장경태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는 거죠. 왜 1년 동안 묵혔다가 해? 너 뭐 의도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때 얘기했잖아요. 1년 뒤에 고소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마치 굉장히 본인이 떳떳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제 나온 보도랑 이런 걸 내용을 보면 기자회견문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날 자신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내용을 반박을 한 게 본인이 장경태 의원이 먼저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먼저 연락을 해서 뭐 어땠냐 물어봤고 이 사람들은 동석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재선 의원이 어제 저녁을 먹고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물어보면 답변을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이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이 다 데이트 폭력에 동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추행은 없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기자회견문을 사용해서 팩트를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너무 악질적이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공개되면 고소하겠다라며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고소장의 추행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찍힌 영상을 그 당시에는 이 피해 여성이 공개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TV조선도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굉장히 마음적 상처를 얻고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결국 고소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고소장에 추행 장면이 있어요. 저희가 그 추정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피해 여성은 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 여성이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그 과거 시점을 끌고 와서 현 시점과 배치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과거와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아까 이제 기자회견문 말씀을 하셨는데 기자회견문 저희가 중간 좀 띄워드릴게요. 띄워드리면 그 동대문 구청장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그 좀 땡겨주세요. 이걸 좀 땡겨주시면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 구청장 보좌 직원을 고소 및 고발합니다. 동재가 아니죠. 동대문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뒷장으로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하십시오. 그러니까 동대문 구청장에게 조사 감찰 지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동대문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장경태 의원이. 동대문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접근이 과연 적절하냐.
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은 다르지만 동대문 구청장이 있고 동대문 의원이 있고 동대문 구청장이 있고 또 구의회 의원들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식으로 약간 압박하는 듯이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아니, 저는 굉장히 희한한 포인트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희한한 포인트.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저렇게 희한하게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 지금 피해 여성이 고발을 한 건 장경태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라는 것도 지금 장경태 의원 본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데이트 폭력이 확실하게 있었고 피해 여성이 마찬가지로 그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면 장경태 의원의 저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된 바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장경태 의원을 고소고발을 했고 그 반면에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우리가 믿기에는 사실 그와 관련된 고소고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장경태 의원은 지금 무리하게 데이트 폭력에 초점을 맞추려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쓰러운 행동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 동대문 구청장한테 지금 그 부하 직원이 이런 데이트 폭력 저질렀어요. 조사해라라고 하는데 아니 구청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걸 조사를 합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관세음보살도 아니고 그 전에 있었지 의원이 주장하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겠어.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사실은. 검찰 감찰하라 약간 지시하는 거랑 굉장히 웃긴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결국은 어떤 시선으로 보냐면 동대문구청에도 결국은 지금 장경태 의원이 공천을 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대문 뭐 민주당 구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들들 볶아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든 다른 이슈로 쟁점화하려고 지금 노력하려는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어쨌든 이걸 본인한테 불거지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막고 어떻게든 그 동대문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원한테 그 남자친구라고 여겨지는 사람한테 화살의 초점이 가게끔 해서 본인은 좀 빠져나가 보겠다 뭐 이런 술수 같은데 이거는 전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위력 행사죠. 위력 행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본인이 뭔데 동대문 구청장한테 감찰을 해라 마라 지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무슨 경찰이에요, 검찰이에요, 뭐 법무부 직원 뭐예요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심지어 당도 다르잖아요. 당이라도 같으면은 사실은 뭐 당 차원에서 감찰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본인만 봤다고 생각되는 그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좀 미륵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희한한 대응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거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그 재판정에서 나 퇴정했다고 감찰하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40대 초반의 재선 의원이잖아요. 참 이런 나쁜 거는 너무 빨리 배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이것은 정치적 의도예요. 이 동대문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밑에 있으니 이거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구도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구청장한테 감찰해라 조사해라 이런 거는 완전히 직권남용이죠. 거기다가 이해충돌 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분과 또 몸싸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것을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을 장경태 의원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 그리고 개딸들에게 이것은 국민의힘의 공작이 아니냐, 우리의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구도다, 도와달라, SOS죠. SOS다. SOS를 한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속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라고 장경태 의원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좀 저희가 다뤘으니까 다른 부분도 다뤄야 될 것 같은데 피해 여성 육성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아니 왜 거기에 사진 보시면요, 피해 여성이 아니 왜 거기에 당시에 이제 육성이에요. 아니 왜 거기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는 게 이제 피해 여성 측의 주장입니다. 이거를 또 증거로 또 활용할 계획이라 이렇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신체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증거다라는 게 피해 여성 측의 주장이고요. 또 하나 그 민보협이라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는 국보협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라고 있고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라고 민보협이라고 있는데 민주당에 이제 김문수 의원이라고 있어요. 동명이입니다. 김문수 의원 순천 지역구입니다. 여기 방의 이제 보좌진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문수 의원실의 땡땡땡입니다. 민보협 명의로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 뒤집어 씌우는 저 여자 비서관 고소고발 조치합시다 라고 이제 올렸는데
야, 그러니까 성추행 혐의 뒤집어 씌우는 저 여자 비서관 고소고발 조치합시다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급기야 이제 가짜 사진이란 거 아니에요. 가짜 사진. 예. 그러고 나서 죄송하다라고 또 죄송하다라고 또 본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잘못된 사진은 변경했습니다. 사진을 잘못 올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차 가해 모든 것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딱 행태가 어떤 때와 비슷하냐면요.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성추행 사건이 이제 막 불거졌을 때 피해 호소인 그 시절. 네, 그때의 반응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은 결코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당시 피해를 당한 그 여성분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부르기도 민망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걸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른바 난사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민주당이 참 저는 참 과거로부터 뭐 배우는 게 없는 집단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게 난사를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으로 회복됐습니까?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도와준답시고 뭐 그 직전에는 뭐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경태는 그럴 리 없다. 우린 장경태와 함께 가겠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관악구에 있는 구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다들 지금 여기에 참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전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장경태 의원은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의 반응은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장경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그 또래 혹은 그 주변의 그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다 오염됐구나. 전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못하고 지금 피해자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해를 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피해자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핍박하고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여성을 핍박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우리 편 감싸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경태 의원의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분은 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켜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 집단은 진짜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게 전혀 없구나. 정치인 미투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명예를 받아하는 민주당 정치인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비슷한 반응, 비슷한 대응을 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장경태도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근데 아까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민보엽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면은 누가 누구에게 성추행을 했는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성추행을 했는가. 야,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이 사람 혹시 장경태 의원하고 아주 안 좋은 사이에 있는 사람인가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묻어버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2차 가해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승래 사무총장은 일단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라면서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지방선거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잠시 후에 지지율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동대문을 비롯해서 서울시당위원장이니까 또 서울시 민심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뭐 탈당 갈 것 같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버티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버티겠다? 일단은 버티겠다. 그러니까 탈당을 하더라도 당장 어떤 그런 거치 결단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적 공방으로 끌고 가서 본인이 조금 끝까지 싸워보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전 들리거든요. 그리고 공당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견지해왔던 성인지 감수성이나 인권 이런 것과 과연 본인들이 말했던 것과 그 부합하는 처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도 지도부도 지금 난감한 거예요.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이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나 이문지대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정청래 대표가 결단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워낙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 수석 대변인 이분들도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는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 왜 모르겠습니까?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휘발성이 있고 본인들에게 악재가 되고 있고 본인들이 앞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힘들 것이라는 거 알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요. 서울 굉장히 어렵다고 본인들도 평가하고 있잖아요. 후보들이 그 서울시장 후보들이 그렇게 많아도 지지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당위원장이 그 선장이 돼갖고 서울시의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거 내내 장경태 의원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그런데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이 경찰을 믿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혹시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경찰이 조금 공명정대하고 빠르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